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엔진, 희망,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셨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 수락한 상태여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생각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내정자고 내일이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명 절차가 내일 진행됩니다. 예. 한 20여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저희가 일요일 날 선대위 회의를 했고 예. 사실 후보 교체의 일이 일요일 날 결정됐기 때문에 일요일 날 16시 30분에 저희가 선대위가 있었는데 16시에 후보님으로부터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솔직히 당황했었고 예. 제가 만약에 후보님한테 지명으로 인해서 선거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봤는데 예.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예.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젊은 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계세요. 젊은 분들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 지명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다짐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 조치, 이른바 개혁 조치는 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당내 저희 당직자들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제가 예. 아직 비대위원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명 받고 나서 당내 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언론에 관심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종합해서 좀 저희가 당내 구성원들의 고민을 듣고 있고 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내일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예. 어쩐 저희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설이 오늘 갑자기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이나 후보의 생각이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후보는 당에서 강제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은 맞나요? 출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이제 출당과 탈당을 다르게 판단하셨고 예. 출당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인이고 저희가 당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고 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진 탈당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법론보다도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녹여내려고 많이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설정이라는 부분 표현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개혁의 하나의 방안으로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서 금명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방향이 윤 전 대통령과 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띄게 되는 거는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저희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계엄의 강과 탄핵의 강에 빠뜨려 놓으려고 할 겁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국면을 전환하고 정치 개혁을 이뤄내서 결국에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김문수의
대한민국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예. 빠른 시일 안에 그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그러니까 뭐 절연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일단 관계 설정을 해야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한 지점이 민주당이 가장 경계하고 있을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대선까지 약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두세 차례의 큰 파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면 차원에서 국면 전환이 역대 대선에서 봤을 때 두세 번 정도의 국면 전환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 추격자의 입장인데 추격자가 더 간격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관계 설정의 하나의 국면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세 차례의 국면 전환이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는 국면 전환. 국민의힘에서 유발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유발될 수 있고 그 선거라는 것을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하지만 역대 대선을 봤을 때 그 여론조사 수치가 출렁출렁할 때 그 국면 전환이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앞서 여기 이제 기다리시면서 저희 얘기하는 거 들으셨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의 이거는 그냥 전언입니다. 이 당과의 관계 정립에서 상당히 강경하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좀 윤 전 대통령 쪽의 소식은 전해 듣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통해서 전해 들었던 것이 직접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뭐 만난다거나 통화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좀 행동에 나설 용의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고민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계속 얘기하시니까. 예. 예. 또 하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분이 윤여준 전 장관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앉혔을 때 뭔가 목적과 효과,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중도층 표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지지층 영토 확장을 마음껏 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파란색도 썼습니다. 과거 정당일 때요. 예. 저희가 파란색까지도 되찾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집권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이 굵직굵직한 개혁의 결정 시점에 저희 당이 함께 했었고 저는 보수 정당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규제를 개혁하고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재성장이 어렵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혁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하는데 역할하고 마음껏 저희가 중원으로 확장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지지할 수 있는 정당, 지지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변화와 개혁이 김용태 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보수 강경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보수 분열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도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지 못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들, 가령 법원을 압박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 법을 바꾸려는 행태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또 많은 시민들의 선택을 바뀌기 위해서라도 변화의 몸부림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지지층들도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예.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인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 지명되고 이준석 후보하고 뭐 통화나 연락을 좀 주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 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의 의미를 담고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것을 보내서 이모티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축하의 이- 의미를 담아줬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발언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는 안 된다. 단일화에 대해서. 이 입장이 약간 기존의 입장보다는 조금 누그러졌다고 해석하세요? 아니면 별 의미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희가 국민의힘이 더 큰 정당이고 저는 관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아마 가치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논의의 확장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논의의 시기라는 것이 언제가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로 저희가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당내 경선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아직 참여를 못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빅텐트를 함께 하기 전에 당내 경선 주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한 전 대표 같은 분들께서 당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이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명분이 준비됐을 때 당내 많은 분들한테 연락드려서 모실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이 됐을 때 아마 밖으로의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이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 같이 경선이나 단일화 논의를 했던 부분. 어떤 구체적인 좀 움직임이 있나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단 그분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저희 당이 먼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분들이 당내 경선에서 상처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갖춰서 예. 저는 예우를 갖춰서 저희가 명분을 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그것도 내일쯤에 뭐 공개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곧 저희가 일요일 날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토론 전까지는 이러한 국면에 있어서는 가르마가 타져야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예. 물리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주말 전에 좀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TV 토론 전에 뭔가를 내놓으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걸 고민하는데 시간상 그런 예.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지방 유세 중이고 예. 연락이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계세요? 첫날은 같이 유세 현장을 다녔었고요. 그 지방이 되면서 내일부터 아마래도 비대위원장의 임명 절차가 끝나고 저도 예. 합류해서 후보님하고 함께 다닐 예정이고요. 또 가령 연락 같은 거는 전화라든지 아니면 수행하시는 분들 통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외형적으로만 보더라도 김용태 위원장과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이도 그렇고 예, 예. 경력도 그렇고 이력도 그렇고 그런데 선거 캠프에서 비대위원장과 후보의 호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맞춰가고 계세요? 제가 90년생이고요. 저희 후보님께서 51년생이신가 그래서 40여 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후보님께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예. 여기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당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말씀하든지 간에 후보님께서 수용하고 또 입장을 줄이기 위한 역할들, 노력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그런 것이 바로 김문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원장과 후보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나 의견 조율을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특히 민주당만 보더라도 일극 체제에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들을 보았는데 예. 사실 저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양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의견을 좁히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후보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끄셨던 분이고 아마 이 과정 수기를 하고 사람들 간의 생각을 좁히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좀 열려 계신 분이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가 20일 정도 남았죠. 비대위원장 겸임하시면서 꼭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해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 번의 당내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회복해서 저희 정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고 또 저희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을 때 정말 정직하고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다시 드리는데 이 부분을 회복해서 꼭 당당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생들 반성문도 저렇게 제출 안 해요 요즘에.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반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관 하세요.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시켜요? 눈빛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은 정말 웃긴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추진우 의원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뭐 기각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오늘 좀 가급적이면 너그럽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석전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눈물 나네 정말. 눈물 닦으세요. 빨리 토론하세요. 고맙습니다 간사님. 네.